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십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김재섭 의원님 그 앞에 네. 배지를 뭘 다신 거예요 지금? 아이러브 도봉이라고 하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새. 만드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아이러브 독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도봉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달고. 도봉 하나 드릴까요? 도봉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동탄, 반월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용기 의원 하나 만드셔야겠네요, 두 분. 자, 오늘 뉴스닥 두 분이 어떤 상한가, 하한가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전용기 의원. 네, 저는 자해극이 된 김건희 문자소동 하한가 가져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소동 하한가, 김재섭 의원. 저도 하한가인데요. 이재명 대표 찬양, 민주당의 노잼 전대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민영배 의원 인터뷰 듣고 골라오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민영배 의원 마지막 인터뷰가 뭐였냐면 자꾸 우리 전당대회에 놓고 노잼 그러시는데요. 노잼 아닙니다. 재밌는 포인트 되게 많습니다 하면 재밌는 포인트를 막 설명하시다 시간이 다 돼서 끝나버렸어요. 인사도 못하고 끝나버렸어요. 네. 그렇게 재밌는 포인트 많다고 하셨는데 왜 노잼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예. 이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정식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전혀 집권과는 상관없는 이재명 대표의 찬양대회가 돼버렸고,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 찬양대회를 넘어서 이제는 약간 최고위원 후보자들 재롱잔치처럼 돼버려가지고, 재롱잔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재롱잔치처럼 돼버려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노잼인데 민영배 의원 말씀대로 포인트 그런 재밌는 지점은 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전용기 의원이 가만히 계실 수 없을 것 같은 재롱잔치 나왔습니다. 전 의원님. 자폭하고 자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께 어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많은 지지율을 얻게 되고 일극체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대선을 패배했어요. 냉정하게 대선을 패배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정적 제고용이었던 사실 그 구속영장 청구를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께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신 거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서 한번 이 난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 것이지 이걸 재롱잔치로 본다? 오히려 자해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까지야 전용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상대 당 입장에서는 근데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이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되겠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변호인이 되겠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사옹위가 모든 최고위원의 말들을 잠식해버렸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대표님 축지법 쓰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기세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는 입장에서도 과연 이 이재명 대표의 사동화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고,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긴 하지만 정치 전반에 관한 굉장히 큰 우려가 좀 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이렇게 심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당화를 만든 게 누군가를 좀 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못 죽여서 안달난 그런 정권은 옛날에 군부 정권밖에 없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내란 음모로 사형받고 가택연금 시켜서 물리적인 시간 다 뺐을 때 그 비슷한 맥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거 정말로 잘못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심리에서 더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지금 대장동 사건 이런 것들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고 온갖 수사를 다 갖다 붙이고 온갖 재판을 다 이재명 대표한테 짊어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정권에는 힘으로 눌렀지만 지금 검찰 정권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눌러 앉히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뿐만 아니고 많은 지지자나 국민들도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하다 보니 사실 방법만 바뀌었다 뿐이지 정적 제고용은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준하게끔 사실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뭉치게 된 원인을 봐라 그런 말씀. 그렇죠. 네, 정적 제거라는 명분이 너무 좋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로 사당화되는 거를 민주당 진영 내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이야라고 끊임없는 자기 합리화 과정에서 그 정적 제거라는 명분을 삼은 거지. 그 예를 들면 DJ의 내란음모 선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체가 전혀 없었던 내용이지만 네. 대장동, 뭐 그다음에 대북 송금, 뭐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실체가 있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서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 정적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법 시스템에 봐서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뭉치게 된 원인을 보고 얘기해야지 그냥 일극체제 사당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전용기 의원 말씀과 김재섭 의원은 예전에 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럼요.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는 치러집니다. 8월 18일이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까 민영배 의원 그러시더라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이런 거다. 잘 들어보세요, 김재섭 의원님. 네. 재밌는 포인트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77.77%로 대표됐는데 이번에 그 득표율을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 이런 거 보라 그러셨거든요. 이번에 득표율 어떻게 보세요? 뭐 그에 준하는 득표율을 얻을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 당규를 바꾸는 일이 있었죠. 네. 뭐 당원 80조도 바꿨고요. 대의원과 그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도 바꿨고요. 그 가운데서 이른바 당원들의 뭐 권리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딸들의 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정치를 해오셨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 여기야말로 정치 공작들, 그다음 공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더 짠물로 만들었고 그 더 짠물로 만든 상황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망 같은 것들은 당내에서 조금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더 득표하기 좋은 상황으로 바뀐 거는 맞습니다. 더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넘길 거예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투표 방식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더 많은 민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1대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50명의 표가 모여야 대의원 1명 표랑 비슷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다. 우리는 투표를 할 때도 1인 1선거 1일 투표를 하는데 왜 우리 정당은 이렇게 왜곡된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해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룰을 바꿨다고 한들 사실상 변하는 것은 1인 1투표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이것이 큰 뭐 개딸들의 표를 대변한다? 전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민심을 더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득표율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득표율도 지난 전대만큼은 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난 전대 77.77보다 낮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은 넘길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하이로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 싶습니다. 되지 않을까.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그러니까 지도력이 흔들려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흐름상에 봤을 때 점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진짜 노잼이냐? 뜯어보면 노잼 반대가 뭐예요? 유잼입니다. 유잼이냐?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가 가보죠. 전용기 의원이 골라오셨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전당대회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해버렸는데 자해극이 됐다 오늘 이렇게 골라오셨네요. 그렇던 것이죠. 사실 문자 이런 파동까지 생길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를 공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 내에서 있었던 사실상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면서 한동훈은 전륜이야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중에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신구 권력 갈등으로
전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갈등을 내면화시킨 전당대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폭이다, 자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잠깐만 짚고 갈게요. 여전히 어대한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대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대한 이기류 이대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의 어떤 심리적 분당 상태 같은 이 느낌이 더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대표가 되는 순간 이것들은 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세요? 대표가 돼도 이 감정 싸움들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그 토론회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에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럴 거면 당신 사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까지 흘러간 거면 감정 싸움이 굉장히 격해졌거든요. 그리고 백브리핑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격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 말고 저 사람은 다 잘못된 것이야. 이거 사실 민주당과의 싸움할 때 보이던 모습들인데 이 내부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최소한의 신뢰였던 이런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까지 공개하게 된다면 이것은 선을 넘은 상황으로 볼 수 있어서 그냥 전당대회 때는 원래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정도가 아니라 심리적 분당까지 갔다고 보세요? 최소한의 신뢰의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자, 김재사 의원님. 근데 전대 때는 원래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상황은 맞죠.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문자 파동 같은 경우 좀 부끄럽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전대가 무서워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은 저는 심리적으로 분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당의 물리적 분당까지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고 그 심리적 분당이라고 하는 것도 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뭐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이 친박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그것이 극에 달했던 게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 간의 갈등이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친이 친박 갈등들도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보지만 그때랑은 지금이랑 많이 다른 게 이 친박이 대통령을 두고 경쟁했던 굉장히 큰 계파들의 싸움이었었고 그 당시에는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서 거의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대표가 비슷한 힘의 균형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대표가 어차피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된다 그런다 그러면 주류와 비주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힘을 쓸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대표 체제고 그때는 집단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 상대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한 세력에서 한동훈 세력을 싫어하고 견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분당으로 나아가기까지 하는 에너지나 어떤 권력 구도 자체가 당내에서 형성되기가 어려운 구도가 돼서 당분간 주류 비주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사실 물리적 분당은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있는 이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데 이제 남은 것들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언제 강조가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륜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신구 권력 구조는 권고해질 것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디다 줄을 댈 것인가에 그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심리적 분당 사태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저는 어디가 기점이라고 볼 것이라고 보냐면 한동훈 후보가 아마 당대표가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상병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레임덕은 더 가속화될 것이로 보기 때문에 신구 권력 갈등이 이거는 심각해지는 상까지 올 수 있다는 거죠. 최상병 특검을 한동훈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한동훈 특검은 어떻게든 막아내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딜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만약 한동훈 특검을 진짜 야당이 이제 조국혁신당이랑 같이 해서 발의를 해버리면 통과도 되는 거잖아요. 본회의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겠냐 안 하겠냐도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는 결국엔 최상병 특검을 방식을 바꾸면 받을 수 있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신구 권력 갈등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나면 결국에는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동훈 특검 어떻게 할 거냐. 두 개 가지고선 딜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결국에는 그 신구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재밌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최상병의 억울한 주문을 풀어야 되는 특검을 가지고 정치적인 딜을 하거나 그 정도로 우리 정치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직접 공약으로 내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3자 추천안 그리고 심지어 그걸 한동훈 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최상병 특검을 받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여야가 공히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한동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밑도 끝도 없는 내용이라 그냥 너 싫다라는 표현을 특검하겠다라고 요새는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특검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헌법기관으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동의 안 한 상태인데 혹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에서도 그 안 동의할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된다고 해서 모두를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토론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지금은 조국혁신당하고는 줄을 그 부분은 선을 그은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한동훈 특검 때문에 최상병 특검까지 정치화되는 것을 저희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 댓글팀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김건희 여사 뭐 진짜 댓글팀이 있는 거야?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장해찬 전 최고가 등판을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동훈 댓글팀이 있었다. 한동훈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 내가 일원이라서 너무 잘한다 뭐 이러면서 증거라고 뭘 캡처한 걸 또 공개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김재섭 의원? 일단은 장해찬 전 최고가 내놓은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한 내용의 일부를 캡처를 해서 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댓글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큰 홍역을 한번 알았던 그럼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나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뭐 좋든 싫든 나와버린 그 용어가 거니까. 튀어나왔죠. 네,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은 결국 또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해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뭐 거예요? 계속 일방적인 공격만 받고 있으면 공격이 어느 순간 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해찬 전 최고는 나를 고소해라. 자신 있으면 고소하고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한동훈 캠프에서는 그러면은 사안을 더 키워주는 거고 굳이 이거 그럴 필요 없다니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당 대표가 되더라도 해명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안 그러면 어차피 장해찬 최고가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고 할 기세이기 때문에 캠프 차원에서 적당하게 잘 대응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게 되면 그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뭐 드루킹 때처럼 조직적으로 어떤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기보다는 뭐 특정한 커뮤니티 몇 개에 한동훈 위원장 내지는 뭐 국민의힘 일각을 말하자면 조금 띄워주는 내용들을 지지자들 내지는 어떤 사람들이 했다 정도로 알고 있고 그건 위법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리가 그냥 딱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는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신뢰를 그러니까 깨는 데는 엄청나게 일조를 했다고 보고 한동훈 후보를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번 문자 파동들을 보면서 느끼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신구 권력 갈등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서는 진짜 김건희 여사 댓글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혹시 제보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보가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존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전면으로 하면 민주당도 그렇게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같이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이 부분은 아마 함부로 건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가 민주당보다 더 세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봐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장해찬 최고가 이렇게까지 나를 고소해라라고 할 정도면은 실체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시 한번 예고드립니다. 수요일에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 이 자리에서 있고요. 목요일에는 민주당 당대표 토론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4명의 후보 또 민주당의 3명의 후보인데 민주당은 1차 토론회가 김현정의 뉴스쇼 토론회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라디오에서의 그 생생한 숨소리까지 후보들 숨소리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도 잘 청취하세요.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